자, 이제 행정학 진도별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양해 말씀 좀 드리고 할게요. 목감기 아닌 목감기 같은 게 걸려갖고 잘 낫질 않네요. 뭐 몸이 아프고 이런 건 아닌데 목이 지금 이제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좀 듣는데 불편함이 있더라도 조금 좀 양해 좀 주시고 안에 소리보다는 소리 속에 숨겨 있는 내용에만 좀 신경 쓰시고 껍데기는 보지 말고 알맹이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첫 수업 진행하면서 강의 계획서에 따라서 강의 진행하는 방법, 패턴 요거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할까에 대한 얘기 좀 간략하게 해놓고 나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매번 이제 시험은 자꾸 점증이에요. 점증이라는 게 이제 작년 대비보다 올해 문제가 조금씩 더 어려워져요. 근데 아직까지는 합격률이 높은 파트인데 영원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어느 정도 시점부터는 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점점 시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더 많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본다면요. 수험생들은 최근 패턴이 1차를 좀 빠르게 좀 합격하고 2차로 바로 넘어간 추세가 일반적 트렌드인데 그래서 강의 시간도 옛날보다 자꾸 좀 줄고 있거든요. 1차 강의 시간이 줄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좀 너무 선상에 줄을 타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좀 생각이 들어갖고 조금 좀 약간 좀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면 뭐 선생님 입장에서는 가능 어때요? 시험 합격으로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되니까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제가 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미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약간 우려가 좀 되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 패턴 이런 것은 그 뒤에 보도록 하고요. 강의 이제 특징부터 요 강의 계획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일단 이제 기출 문제집을 바탕할게요.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집을 기본 베이스 해갖고 지금 이제 12회 시행되면서 280문제의 기출 문제가 집적이 되어 있어요. 280문제면은 적은 양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분포도를 만들 수 있는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출 문제를 잘 분석하면 기본 점수 나온 거 맞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만 완벽하게 분석한다면 60점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60점 이상 받는 건 또 약간 또 다른 영역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기출 문제를 보면은 기출 문제 안에는 난이도 상중하가 있어요. 난이도 상중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학습의 대상은 중하 정도는 학습할 수 있어요. 근데 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재의 이 공부의 패턴으로서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빼고 나머지 중하에서 점수를 최소한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60점에서 70점 사이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가정하에서.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완벽하게 공부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좀 모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플러스 알파가 좀 들어가야 돼요. 이 알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제가 이제 했던 우리 기본서하고, 그 다음 요약집하고 기출문제집은 테마가 100개거든요. 테마가 100개의 주제가 있는데, 테마 100개 중에서 시험이 많이 나온 테마가 있고, 많이 나오지 않는 테마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나오지 않는 테마가 있죠. 나오지 않는 테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충해줘야 됩니다. 보충이 되고, 또 기존에 나왔던 테마라더라도, 이 안에서도 있잖아요. 패턴에서 좀 있잖아요. 빠져있는 누락된 파트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보충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편 문제를 때 진행은 이렇게 할 거예요. 진행 자체는 1편을 먼저 우리가 정리할 거고 1편 기출문제 그리고 1편 예상문제 다시 2편 기출문제 2편 예상문제 이런 식으로 패턴을 이제 잡아서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도록 하고 쭉 가다 보면은 뒤쪽에 가고 좀 이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1편에서 가장 많은 시간 할애할 겁니다. 1편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할 텐데 많이 할애해도 2주 반 정도예요. 2주, 2.5주 정도, 2.5주 정도를 이제 할애해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2.5회가 맞겠네요. 그죠? 2.5회 정도에서 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쭉 나가서 중간에 혹시 시간이 모자라면 어때요? 좀 건너뛰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 밸런스를 맞춘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시간 모자란데 건너뛰고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갈 테니까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기출문제 분석표는 이거 기출문제집에 있습니다. 이 기출문제집 보시면요. 여기 보면 기출문제 분석표가 있어요.
요 페이지 쭉 넘겨보시면 됩니다. 요쪽 페이지 넘기시면 목차 파트가 있거든요. 목차 지나가서 단원별 출제 경향이라고 나와 있어요. 단원별 출제 경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단원별 출제 경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지금 시점부터는 좀 이제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는 이게 이제 1회부터 4회까지 기출 문제고요. 그 다음에 5회부터 11회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평균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최근 6년간 평균 잡았을 때 1편에서 대략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됐거든요. 이게 다른 시험하고 차이점이에요. 다른 시험의 차이점이 1편이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1편 비중이 높기 때문에 1편에서 투자해 준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편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면 이제 뭐 정책학은 일반적 시험보다 훨씬 더 낮은 편이에요. 비중이. 따라서 이런 부분은 어때요? 셀렉트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파트, 필요하지 않은 파트는 좀 골라서 공부할 테니까 이런 걸 약간 좀 차등화 좀 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직론 자체는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내용들은 비슷한데 지방행정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에서도 맞출 수 있는 파트가 있고 맞출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이걸 좀 이제 우리가 선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럼 여기서 대략적으로 좀 시간을 맞추면은 1편의 비중이 대략 한 4분의 1 가까이 되거든요. 대략 한 25% 정도 이제 출제가 돼요. 뭐 그런 기준에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2.5회 정도 앞으로 진행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오늘 그리고 그 다음 시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2.5회 정도 이렇게 좀 진행할 거고 여기에 대충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정책은 한 2번 정도에서 끝내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해서 나갈 거다. 이건 이제 진행의 패턴에 대한 얘기예요. 진행의 패턴이고 단원별로 몇 문제 나온다는 것은 여기서만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잡아주세요. 크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편부터 좀 바로 좀 진행해 봤을 때 1편 안에는 제가 핵심 정리집도 그렇고요. 기본서도 그렇고 기출문제집도 테마를 22개의 테마로 1편을 나눴어요. 그래서 22개의 테마가 있는데 이 테마별로 지금 문제가 출제된 부분을 얘기해요. 이거 보시려면은 오늘 같이 배부됐던 보충문제 있습니다. 보충문제 보시면은 아니면 직접잖아요. 직접 기출문제집 옆에다 적어두세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기출문제집 옆에다 직접 적어갖고 테마별로 몇 개씩 나왔다 이렇게 적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1편을 이렇게 22개 정도로 이제 이렇게 나눴을 때 이 중에 보면은 일반적 시험하고 다른 차이점이 이런 파트가 되게 많이 나와요. 행정의 행정의 개념, 정치행정의 관계, 행정 경영의 관계 이런 파트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쪽 파트에서 출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재미난 게 학문적 성격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챙겨야 되겠고 그다음 이제 이 정부간이라는 파트는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안 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요. 다음에 출제될 거다는 얘기가 될 거다. 정부간이 뭐냐면요. 작은 정부, 큰 정부 얘기한 거 이게. 그래서 작은 정부다, 큰 정부다. 이런 어떤 정부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건 아직까지 미출제예요. 그러면 요거는 다음에 어때요? 요 보충문제 풀이할 때 요때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가끔씩 0 또는 뭐 한 문제 이렇게 나온 파트가 있어요. 그런 파트는 다음에 어때? 좀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하면 거의 뭐 전주제가 다 다루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중 좀 차이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시장 실패는 대단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정부 실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어때요? 정부 실패는 다음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부 실패도 시장 실패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봐요. 자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민영화라든지 규제라는 파트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하나가 행정 이념 파트가 있어요. 이게 두 개 합치면 이제 10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때요? 빈출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편 파트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물을 때 1편에서 소위 말해서 명가락을 하겠다. 또는요 기본 점수만 받겠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방금 이 파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죠. 그러니까 6, 40. 그래서 이게 최근 이론이거든요.
최근 이론에 대한 게 지금 보시면 12문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 이념 익숙한 것이 이제 10문제 정도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파트는 어때요? 우리가 놓치지 말고 정리된다는 얘기예요. 바쁘면 어떻게? 안 봐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바쁘면 어떻게? 몰라. 이렇게 해도 몰라 해도 돼요. 몰라도 되지만 이건 몰라면 안 돼요. 이걸 몰라면 이제 시험 완전히 몰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을 지금 이제 제가 좀 셀렉트한 거예요. 꼭 봐야 될 게 맨 처음에 어때요? 행정 개념적 정의. 이게 뭐 정말 기초 개념이지만은 행정 개념, 행정의 의 이런 거죠. 행정의 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행정의 이념, 행정 이념 그리고 이제 행정의 최근 행정 이론, 최근의 행정 이론이 있어요. 이런 세 파트는 어떻게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파트는 반드시 나오는데 지금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배부됐던 자료 중에서 이 페이지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좀 표시해 두시고 이게 이제 이 선생이나 강사 입장이 아니고요.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런 생각 자체 안 했는데 최근에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좀 여유있게 공부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연말 되거나 해 바뀌고 나서 막 급하게 공부하신 분도 많아요. 그러면은 공부할 시간은 얼마 없는데 시험은 다가오고 있고 이게 좀 심하면 잠이 안 옵니다, 진짜. 이런 상황에 맞이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뭔가 좀 방향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게 뭐죠? 꼭 공부해야 될 건 있더라, 그죠? 그건 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걸 하고 가면은 적어도 기본 점수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 점수 나오면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 과목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민법 총칙이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렵게 느끼신 분도 있습니다. 행정법이 일반적 어려운 과목이에요. 일반적 어려운 과목인데 그때 또 이걸 또 정면 돌파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 편차가 있으니까 대부분 다가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 아킬레스건을 접근할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때요? 필요한 파트만 골라서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좀 보시고 자 바로 본론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기출문제집부터 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자 기출문제집은 3페이지입니다. 기출문제집은 3페이지고 이 3페이지 보시면은 이 테마 1 이렇게 돼 있어요. 테마 1에 보면은 국가의 변천과 정부 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변천과 정부 간에 나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기본 베이스라는 게 우리가 국가를 얘기할 때 어때요? 입법국가, 행정국가 이런 이제 어떤 국가론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여기 따라서 정부가 뭘 했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자 일단은 이 내용은 나중에 또 한번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 이제 의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페이지입니다. 기출문제집 3페이지고요. 3페이지 보면은 행정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내용 좀 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첫 번째부터 하나씩 볼게요. 요거 보실 때 이제 여기 보면 빈도 분석이 있어요. 빈도는 A급은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빈도는 B급까지도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빈도로 표시할 때는 빈도는 A, B까지는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공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난이도는요. 난이도 A라고 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난이도 상이 있어요. 난이도 상이 있어요. 이거는요. 무조건 하지 마세요. 자, 이게 무조건 하지 마세요. 이 정말 있잖아요. 난이도 상급은 공부에 들어간 시간만큼 안 나옵니다. 가성비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알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맞출 수 있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어때요? 공부하지 말자. 공부 안 하기. 건너뛰기입니다. 스킵이면 스킵. 건너뛰는 파트예요. 그래서 난이도 상은 무조건 빼고 난이도 빈도 AB는 무조건 공부하자.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문제는 상식적 표현이 많아요. 상식적 표현. 특히 난이도 하급에 속한 것은 상식적 표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행정의 실체와 역할은 정부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규정된다. 사실은 그거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의 영역과 범위는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은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확대되고 있어요. 우주의 빅뱅처럼 자꾸 확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연구 대상의 선택이나 연구 방법의 변화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되어 왔다. 그 다음에 행정 개념이 기능 개념이기 때문에 기능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이게 행정의 개념은 기능적 개념, 기능이란 말은 제도도 있지만 실제 하는 일이에요. 기능이라면 하는 일이거든요. 실제 역할을 우리가 기능이라고 불러요. 실제 역할을 부르는데 기능은 실제 수행하는 역할을 얘기합니다. 실제의 어떤 역할을 우리가 기능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행정의 개념은 실제 수행한 역할 기준을 잡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각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행정법 공부하시면 이런 거 나오죠. 형식적 의미의 입법, 실질적 의미 입법 이런 말이 나오죠. 행정법 이런 표현 나오는데 그 표현과 똑같은 것이 기능입니다. 실질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실질적 개념. 그래서 그럼 당연히 여러 가지 시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 이제 4번 같은 지문은요. 그냥 상식적 표현이에요. 공부하든 안 하든. 근데 이거를 너무 생각하면 어때요? 다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 표현은 상식을 그쳐야 돼요. 상식 그쳐. 그래.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돼요. 이런 문제도 줍줍이에요. 진짜. 이런 문제도 거의 이제 뭐 한 10% 정도는 차지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는 겁니다. 풀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4번 들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볼게요. 2번 보시면. 교재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행정은 공익을 지향하며 공공무지 해결한 공공목적을 달성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공공서비스 생산, 공급하며 배분하는 모든 활동을 얘기한다. 행정의 본질은 서비스 배분과 생산과 공급 배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정부가 공공서비스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한다. 당연히 이제 독점이라는 말이 이제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두 번째는 규제를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봐요. 행정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공공서비스 제공과 규제로 봐요. 그럼 이때 공공서비스라는 것은 과거에는 누가 했다? 정부만이 하는 방식에서 오늘 와서는 어떻게 한다? 다양화되고 있다. 오늘 와서 이게 다양화되고 있는데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씀은 이게 대표적 형태가 뭐냐? 민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는 행정 공공서비스 제공을 정부만의 형태에서 다양화되고 있다. 이런 민영화의 개념이에요. 민영화되고 있다. 따라서 독점이란 말은 지금 안 맞다. 그죠? 독점이란 말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정부만이 아니라 독점이란 말은 정부만을 얘기하는데 독점이 아니라 다양화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참여와 협력이라는 거버넌스 개념을 지향해 가고 있다. 공공서비스 생산 분배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예,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행정에 대한 개념인데 뭐 이런 내용까지도 대체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 표현에 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공공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면 이제 정책행정 이론론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간을 두고 우리가 계속 앞으로 많이 나올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과 경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항상 이제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표현 나와요. 이런 표현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문제에서 보다라는 말이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보다 틀렸다고 해서 1번에 보다해서 틀리고 체크했더니 2번도 보다, 3번도 보다, 4번도 보다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나올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많은 문제가 뭐죠? 설명형 문제예요. 설명형 문제인데 그러니까 행정학의 거의 대부분 문제는요. 설명형, 개념 풀어가는 문제예요. 개념 풀어가는 문제고 개념 풀어갈 때는 뭐죠? 설명형, 개념이나 특징을 물을 때는 항상 묻는 게 뭐죠? 비교 대상인 거예요. 비교 대상. 그러니까 행정이란 것은 비교할 때 무엇하고 비교하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개념이
이게 있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의 가장 기본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형, 개념형, 특징 이런 거 물을 때 그럼 A라는 것을 할 때 항상 뭐죠? 비교 대상이 B가 있어요. A와 B 차이점을 얘기하거든요. 그 차이점이 예를 들어서 인사행정을 공부하면은 인사행정에서는 계급제와 비교되는 개념은 뭐겠습니까? 직위분류제가 되거든요. 비교는 그런 거거든요. 역관주의를 물으면 뭐가 된다? 실적주의가 되거든요. 이런 게 비교하는 개념이란 말이게. 조직론을 공부할 때는 기계적 구조가 있으면은 유기적 구조가 있어요. 주민자치가 있으면 단체자치가 있고 거의 99% 문제가 이런 거예요. 거의 90%. 그러니까 개념의 특징을 잘 정리해줘야 돼요. 정리해주기 때문에 이 특징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을 명확하게 알면 돼요. 명확하게. 근데 지금 같으면요. 행정과 경영을 비교한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행정과 경영을 지금 비교한 개념이거든요. 얘와 이거 어떻게 다르냐. 그죠? 차이점. 이거 묻는 거죠. 그럼 당연히 경영이 법적 규제가 많다. 행정이 법적 규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죠? 행정이 법적 규제가 많은 거 이게. 왜냐면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조직이거든요. 법을 집행하는 조직은 당연히 어때요? 법적 규제가 많다. 그래서 행정 경영보다 법적 규제가 많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법적 규제가 많다. 그 법적 규제라는 개념이 무엇이 많으냐, 무엇이 적으냐, 이걸 얘기한 거, 이게. 이걸 얘기한 거고. 자, 3번은요. 자, 그 다음에 행정 법적 규제가 많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거 맞는 표현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틀렸다 하면 큰일 날 뻔했네요. 대부분 틀렸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맞는 표현이네요. 쏘리. 행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가치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 것은 행정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아까 잠깐 얘기했죠. 행정은 오늘 가장 많이 한 것이 뭐다? 공공섭술 제공 규제한 겁니다. 규제가 다시 뭐냐 물으면요. 규제란 말은 무엇이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다음에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규제한 것이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여러분 법학에서 공부하실 때는 법규라고 공부하셨죠. 법규적 성격입니다. 법규적 성격. 이런 것이 많죠. 그래서 행정의 본질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 것이 행정의 본질. 거리가 먼 게 아니라 행정의 본질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본질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5번은 이제 이런 말이 이제 규제의 개념이 가지고 설명했던 표현이죠. 이렇게 봤고요. 3번 지문은 대체로 틀린 게 일반적인데 이제 여기만 약간 반대로 이거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 4번 볼게요. 자, 4번은 이제 미국 행정학의 발달 과정에 대한 파트로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자, 1883년 제정됐던 펜들턴법에 의해서 역관제 인사가 도입되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사행정 파트하고 다시 연결돼요. 그래서 결국 이게 행정이라는 게 왜 나오냐라는 현대행정학의 출발이라는 것이 설명할 때요. 현대행정학이 왜 나오냐면 대체 현대행정학이 나오는 시점은 1887년 또는 83년부터 80년대를 하면 되겠죠. 1880년대부터 행정학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알려진 학자가 우드로 윌슨입니다. 그러니까 1880년대 윌슨이 얘기했던 것을 이제 윌슨은 행정은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른바 정치행정 이원론의 개념. 그래서 윌슨이 정치행정 이원론의 개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과학적 권리론 영향. 과학적 권리론 영향. 이 과학적 권리가 다음에 영향을 줘요. 이게 영향을 준 것이 다음에 행정관리설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게 행정관리설로 이어져요. 행정관리설로 이어지는 관점. 이게 기본적으로 행정학이 이제 출발했던 시기입니다. 행정이 출발했던 시기에서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는데요. 과학적 권리를 대표적인 사람은요, 테일러라든지 포드가 있어요. 테일러와 포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관리설 대표적인 학자가 귤릭이 있어요. 학자들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요 학자들은 특히 귤 같은 사람 알아야 돼요. 이건 알아야 되는데, 나머지 잡다한 사람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여기서 4명이 나옵니다. 윌슨, 귤릭, 테일러 이런 사람이 나와요. 이런 사람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이 이제 행정학이 이제 출발했던 시점이에요. 그럼 그 이전의 상황이 있겠죠? 그 이전이 1829년부터 1880년대 이 시기입니다.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역관주의가 지배했던 시기다. 역관주의가 지배했던 시기다. 역관주의는 행정이 정치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이 정치에 종속되다 보니까 행정이 정치의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요. 그 문제점이 바로 이제 부패라는 것과 그 다음에 비능률입니다. 부패, 낭비, 비능률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 정치에 종속되는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뭐죠? 행정학이 나오게 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정치가 아니다라는 것이 나오죠. 여기 나오고요. 이게 인사행정에서 뭐로 이어지더라? 실적주의 등장과 연결돼요. 인사행정을 얘기할 때는 실적주의가 나왔던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실적주의가 1883년 펜들턴법이라고 보죠. 펜들턴법. 펜들턴법이죠. 펜들턴법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역관주의, 실적주의. 요거는 인사행정 공부할 때 꼭 공부해야 돼요. 인사행정 할 때 꼭 공부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바로 뭐죠? 역관주의, 그 다음에 실적주의, 그 다음에 대표 권력주의. 세 가지입니다. 역관주의, 실적주의, 대표 권력주의. 이렇게 세 가지는요, 우리가 반드시 좀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880년대 행정학은 이 실적주의와 연결된다. 실적주의 연결된다. 자, 다시 이제 앞에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번. 미국 행정학은 1883년 제정되었던 펜들턴법은 맞아요. 맞는데 이것은 뭐였다? 역관이 아니고 실적주의죠. 실적주의 인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봐요. 자, 그 다음에 윌슨의 정책적 이윤론에 따른 거죠. 윌슨은 이렇게 얘기하죠. 윌슨이라는 사람은 윌슨에 따른 행정은 정치가 아니고 행정은 관리다라고 부르죠. 행정은 정치가 아니고 행정은 관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은 정치가 아니고 관리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관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관리로 파악하게 되었다. 그다음 1930년대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중시했다. 이 과학적 관리로 능률주의라고 불러요. 능률주의. 그래서 능률주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키워드가 다 뭐죠? 관리라는 말 써요. 관리라는 말 써요. 관리라고 부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개념이 1930년대 이후에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0년대 이후에 나온 것은 우리가 정치행정 이론론. 이게 나온 배경이 있죠. 그래서 1930년대 배경이 두 가지가, 제일 큰 배경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1930년대 이후에 어떤 것이 나왔다? 경제공황, 도시 문제의 증가, 사회적 문제의 증가, 2차 세계대전 이런 겁니다. 경제공황과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속에서 정치행정 일원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게 1930년대 이후에 현대행정학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행정이 뭘 강조했다? 정책적 개념을 강조합니다. 행정의 정치적 기능,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 최근에 정책 결정 대신 정책 형성이라고 써도 돼요. 정책 결정, 정책 형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1930년대 이후에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가 행정의 출발점, 그리고 이후에 행정의 변화 관계예요. 변화 과정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기본 문제집에다가 요약을 한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두 번째 좋은 거는 이렇게 있잖아요. 연습장 같은 데다가 쭉 정리한 게 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한 수단을 딱 끝나잖아요. 그럼 어때요? 정리물이 나올 거 이게. 그 정리물만 반복해 공부하셔도 기본 점수 항상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파트를 제가 이렇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정리할 거거든요. 정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리하는 시간에 아니 책에 줄 긋으면 되지 않나? 그건 다릅니다. 줄 긋는 거 다릅니다. 줄 긋지 말고 하나 어때요? 손은 써야 됩니다. 손은 써갖고 집어넣으세요 그냥. 페이지에다 끼우든가 아니면 어때요? 별도 있잖아. 노트 하나 하시든가. 별도의 노트 하면은 내 생각에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몇십 페이지 정도면 충분할 거 이게. 그것만 반복적으로 공부해도 점수 나와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믿고 하시면 돼요 이게. 예. 믿고 하면 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문제풀이를 엄청나게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나온 내용이 거의 정리한 거였어요. 비슷비슷한 패턴이 나와요. 그것만 정리하면요. 우리 꼭 공부해야 될 내용은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있잖아요. 다음에 비슷한 패턴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요 가지고 응용해서 비슷한 개념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930년대 이후에 정치행정 이론론은 뭐죠 했다? 정책 형성 기능을 강조했다. 아까 얘기한 거죠. 정책 형성 기능. 자, 그 다음에 행태적인 행정을 과학화를 위해서 사실 판단적인 것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들은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이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래 보면은 행정학의 1편, 그 다음에 인사행정 4편이 뭐 다르다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5번은 이게 이제 발전행정에 대한 부분은요. 발전행정이라는 파트가 대부분 시험 문제에서는 실종된 지 있잖아요.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행정사에서는 갑자기 튀어나왔고요. 약간 이거 출제돼서 놀랐어요. 저 문제 저렇게 나올 수 있나 이런 식으로.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안 보셔도 됩니다. 발전기는 패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자, 6번은 이제 정책적 일원론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결국은요, 모든 내용들이 이 맥락이란 게 이 배경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결국 배경이 연결되는데, 요 시기 배경은 역관주의 국보였단 말이에요. 역관주의 국보를 위해서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온 게 역관주의 국보과 산업사회 발달이거든요.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었는데, 이 1930년대 이후에는 어떤 것이다? 경제공헌과 세계대전 같은 사회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의 정책기능이나 정책결정 강조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1번 볼까요? 이걸 우리 뭐죠? 정책적 이론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 경제공헌과 뉴딜 정책 이후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됐던 시기에 발전되었다. 맞죠? 그러니까 경제공헌과 뉴딜 정책 이후에 나오게 되었다. 그 다음에 행정에 있어서 정책 수립한 가치 배분적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맞죠? 행정이 뭘 가진다? 정책 결정, 정책 형성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쓰면 어때요? 가치 배분입니다. 가치 배분. 자, 이 표현은요. 앞으로 계속 나오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행정이 뭘 가진다? 정책 결정한다. 행정이 뭘 한다? 정책 기능을 한다. 또 다른 말 행정이 뭘 한다? 가치 배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표현은 앞으로 계속 같이 움직여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써 어때요? 정책적 이론론.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그럼 지금은 저기 뭐냐면요. 이번 또 정책 수립이라고 돼 있죠. 아니, 수립이나 결정이나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3번. 정책행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둘은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는 협조적 관계에 있다. 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디목이나 애플리 등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대체로 이런 표현이 나올 때 학자가 누가 뭘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나올 확률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학자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이런 건 대부분 다 어때요? 사지보다 오지선다가 되면은 출제하신 분이 지문 구성할 때 약간 부담이 돼요. 하나 더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뭔가 넣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넣은 경우거든요. 자, 전략과 능률은 어디에 나온 것이다? 여기죠, 그죠? 능률주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과학적 관리론이나 행정관리설의 가장 기본 개념은 뭐냐면 능률적 행정입니다. 능률적 행정. 능률적 행정을 주관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능률주의에 대한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따라서 5번은요, 정책행정, 뭐죠? 이원론이 되겠죠. 정책행정, 이원론. 자, 정책행정, 이원론적 관점.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이론론과 이원론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 우리 이제 계속 요 패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왔던 행정을 우리가 있잖아요. 이건 뭐죠? 정치행정, 이원론이잖아요. 행정이 뭐다? 정책 기능을 하는 게 아니죠. 행정 관리적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행정은 관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다. 자, 그래서 이게 구분한 거죠. 구분한 것. 자, 따라서 1번은 정책적 이원론 행정의 정책 기능을 한다. 정책 기능을 강조한 건 다 뭐다? 정책 기능을 강조한 것은 일원론이죠. 그러니까 1번은 이론론. 과학적 권리론은 정책적 이원론. 정책적 이론론은 정책적 엄격히 구분한다. 예, 정책적 엄격히 구분한다. 정책적 이원론. 그 다음에 여건주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두되었다. 이건 뭐 계속 나왔습니다. 앞에 문제 똑같죠? 여건주의 폐단의 극복, 여건주의 극복.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4번. 윌슨은 정책적 이원론을 얘기했다. 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원론.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패턴이 지금 이제 계속 6번, 5번 계속 같은 맥락이죠. 자, 그 다음에, 자, 8번.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행정은 공익 추구를 핵심적 가치로 하지만, 경영 이윤 추구를 핵심적 가치로 한다.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고 있고, 경영 이윤을 추구한다. 행정은 경영보다 의회, 정당, 정치보다 강한 비판과 통제를 받는다.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영보다 법적 규제를 적게 받는다. 아까 이게 몇 번 문제였죠? 법적 규제가 많다 적다 이렇게 나왔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앞에 문제하고 계속 이어져. 3번이다, 그죠? 3번 지문이니까 똑같죠, 그냥. 이게 먼저 나왔으니까 A가 먼저네, 그죠? A 문제가 뒤쪽에서 3번 문제에서 다시 한번 나온 거죠. 3번이 2위구나. 바로 이어졌네. 자, 그래서 행정 법적 규제가 많다. 경영법 법적 규제가 많다. 그래서 공익추진 때 법적 규제가 많다. 크게 받는다. 이렇게 할까요? 법적 규제를 크게 많이 받는다. 자, 그다음 행정은 경영보다 강한 권력 수단을 갖는다. 그리고 행정 구민에게 법 앞에 평등한다. 예, 여기까지. 자, 8번. 자, 그다음 또 9번 볼까요? 자, 행정과 경영에 대한 문제 이렇게 이제 보시고 비교에 대한 문제인데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행정은 공익을, 경영은 이윤을, 행정 경영보다 법적 규제. 지금 요 지문만 벌써 3번째 나왔죠. 아이고 지금 너무 많이 나왔다, 그죠?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행정은 평등성. 이것도 뭐 거의 같은 패턴 아니겠습니까? 자, 아까 문제가 어때요? 1회, 2회 문제예요. 중간에 어때요? 뻥뻥뻥뻥뻥 비었어요. 다시 7이 나왔죠, 아니죠? 나왔죠? 그럼 뻥뻥뻥뻥뻥 비면 다시 어때요? 14회. 근데 뻥뻥뻥뻥 가잖아요. 그럼 21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이제는 끝난 거 이게. 이것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이것도 확률이 좀 줄어요. 근데 그냥 뭐 서비스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자, 그다음에 예,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건 뭐 5번 같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래서 행정은, 경영보다 권력이 강하겠죠? 권력이 강하겠죠. 중요한 거는, 요런 표현을 있잖아요. 지금 계속 보다시피 어때? 대칭 구조거든요? 대칭 구조거든요? A, B, 이렇게 비교하는 대칭 구조거든요? 대칭 구조는 요령을 만들면요. 공부를 안 해도 요령을 있잖아요. 여기 발휘하면 되는 거, 이게. 거의 많은 문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도 어때요? 설명형, 특징형이거든요. 특징은 뭔 문제예요? 특징 문제니까 이것이 눈에 있잖아요. 좀 들어와야 돼요. 그럼 실제 문제 풀 때 어때요? 쭉 따를 수 있잖아요. 문제를 이렇게 공익을 추구하고 딱 끊고 행정 이용을 추구한다. 이런 식으로 딱딱딱 집어간 게 제일 명확하게. 왜 그러냐면은 시험장에는 집중해요. 집중이 높아요. 그래도 있잖아요. 완벽한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을 가장 높인 거 어때요? 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끼지 말고 줄 끄세요. 책에도 줄 자꾸 끄세요. 그럼 나중에 줄 끄다면 끌 자리가 없어요. 그죠? 그럼 형광펜도 끄면 돼요. 그죠? 형광펜은 그래도 자리가 없어요. 그럼 어때요? 책 버리고 새로 하나 사면 돼요. 책 사면 어때요? 그럼 출판사가 좋아해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거예요. 아끼지 말고 프린트하든 뭘 하든 갖고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쓰세요. 권장한다면은 이 형광펜 있잖아 이게 형광펜 이거를 있잖아 하루에 한 자루 쓰겠다 이렇게 공부하세요. 마음에 한 자루 쓰겠다. 형광펜 한 자루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시험 쫙쫙 끊는 거 이게 쫙쫙 끊는 거예요. 쫙쫙 끊다 보면 공부가 있잖아 재미가 있어요. 공부하는 게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쭉쭉쭉 나가면 재미가 있어요. 알든 모르든 있잖아 막 끊는 거 이게. 나중에 좀 지나면 어떻게? 그럼 이제 자동차 나가요. 그러면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요. 집중은 이렇게 했잖아요. 뭐 이게 이제 사수상경도 아니고 이래갖고 집중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때요? 과감하게 하세요. 과감하게. 아니 뭐 사인펜을 하면 더 확실합니다. 물론 이제 정정 안 되죠. 정정 안 되죠. 그건 책 진짜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경영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는 5번 같으면 바로 우리가 대칭 구조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행정의 변수와 학문적 성격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이 학문적 성격이라는 부분에서는 과학성, 처방성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1번부터 행정은 뭐 민주성, 능률성 등 다양한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은 과학을 목적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를 구분리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흔히 행정의 양면성이라는 말을 써요. 행정의 양면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행정은 과학성과 그 다음에 처방성, 처방성이라는 말 대신 보통 우리가 기술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행정 뭘 추구합니까? 물을 때는요. 무조건 어때요? 둘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둘 다. 그러니까 행정 과학성과 처방성 모두 추구한다. 과학성이란 말은 다른 말씀 뭐죠? 이론이 되는 거 이게. 처방성이란 말은 실제 현상을 얘기하는 실제. 그러니까 행정은 과학성과 처방성을 모두 추구한다. 행정은 이론과 실제를 모두 추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모두 추구한다. 또는요. 보편성과 특수성 이렇게 써도 돼요. 또는요. 사실과 가치 이렇게 써도 돼요. 행정은 이 두 가지 성격 어때요? 모두 가지고 있다. 모두 가지고 있다.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양면성이라고 부르거든요. 모두 가지고 있다. 양면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학성과 처방성 양면성도 있고 이론과 실제 양면성도 있고 보편성과 특성 양면성도 있고 가치와 사실 양면성도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걸 모두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모두 가지고 있단 말만 가지고 있다면요. 행정 과학을 목적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를 분리한다. 이러면 어때요? 이론과 실제 모두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하지 않고 연구한다. 분리한 말씀 틀리겠죠? 분리하면 틀린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 분리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 행정학은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공가치를 달성을 위해서 정책 관리 활동에 대한 이론과 그 다음 지식과 이론을 연구한다. 그다음 좁은 행정학은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활동을 의미한다. 뭐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건 협의 광의 개념이에요. 행정이라는 것을요. 요 협의가 있어요. 협의는 정부만의 활동이다. 협의가 돼요. 근데 정부뿐만 아니라 기타 조직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관리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광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부만의 활동이다. 협의. 그 다음에 정부뿐만 아니라 기타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관리적 작용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광의.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 행정을 협의와 광의라는 말을 쓸 때 광의란 말은 정부뿐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의 행정은 기업행정. 그 다음에 종교에서 행정을 목회행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죠. 또 병원에서 행정을 원무라고 부르죠. 이걸 모두 행정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루어진 원무라든지 뭐 군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행정 아니냐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자 5번은 뭐 다양한 학문과 연결되어 있다. 맞습니다. 자 11번 학문적 성격에 대해서요. 옳은 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행정의 과학성을 강조한 사람들은 보편적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이게 있잖아요. 대체로 이게 하나의 카테고리입니다. 카테고리예요.
간의 이제 카테고리로 묶어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항상 나올 때 이렇게 쓰인 것은 무조건 난이도가 최소한 중급 이상입니다. 옳은 것을 볼 때는 항상 중급 이상이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 상대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과학성을 강조한 사람은 뭘 추구한다? 자, 이거 같은 내용이에요. 과학성, 보편성. 같은 얘기예요. 과학성, 보편성. 다 이거 같은 카테고리예요. 이거 같은 카테고리입니다. 따라서 과학성을 강조한 사람은 행정의 보편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인정한다. 그래서 과학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보편성, 과학성, 보편성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학성과 보편성을 추구한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같다. 기술성이라는 말은 처방성을 얘기하는데요. 대체로 이것을 강조하는 시점이, 얘를 강조했던 시점이 1950년대 행태론이 나왔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1950년대 행태론이 나왔던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을 강조한 것이 대체로 1970년대 신행정이 나왔던 시점이에요. 신행정이 나왔던 시점. 그러니까 두 개는 맥락이 1950년대 사회의 안정이거든요. 사회 안정이고, 이게 맥락이 1970년대 격동기 사회거든요. 격동기 사회와 또 사회적 문제의 증가, 사회적 문제가 증가했던 것. 이게 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패턴이 계속 나타나요. 물론 이제 학자들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이 행태론 얘기할 때 이 사이먼은 그래도 알아야 되거든요. 사이먼은. 그러니까 다른 학자는 몰라도 사이먼은 알자. 신행정을 주장하는 사람은 많아요. 많으니까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들어는 봤다.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다? 왈도와 프레더릭슨이 있어요. 프레더릭슨 있어요. 프레더릭슨 이렇게 나오는데요. 왈도와 프레더릭슨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는데요. 자, 어쨌든 자, 행태론 과학성입니다. 행태론 과학성. 사이먼은 뭘 강조했다? 사이먼은 과학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왈도는 기술성 대신 처방성 같은 얘기예요. 처방성. 왈도는 기술성, 처방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행정은 다른 학문보다 많은 이론과 지식을 받아줘요. 종합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뭐 다 몰라도 그냥 4번 맞출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50년대 공공선택론, 신행정의 영향으로 정체성 위에 처음 등장했다. 자, 신행정 언제 나왔다? 70년대. 이게 연도를 혹시 모를 때 68년도 하면 더 정확해요. 더 정확한데, 일단 뭐 70년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70년대.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문제가 치사하다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뭐 70년대 뭐 중에, 아니야. 이게 흐름이 바뀐 시기예요. 흐름이 바뀐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 사회적 문제 증가, 이게 이제 나왔던 시기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12번 행정의 성격에 대해서 12번 문제는요. 12번 문제는 공부 풀다가 특히 4번 같은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풀다가 있잖아요. 모르겠다면 어때요?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12번은 안 풀어도 됩니다. 안 풀어도 되고. 근데 이 난이도 상급이죠. 그래서 상급인데 이 가치 권위적 배분이야 말은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란 이렇게 보여요. 정치란 알몬드 같은 사람이 얘기해요.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정치란 가치 권위적 배분 이렇게 쓰는데 말 자체가 어려우면 그냥 지나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다음 두 번째 포스코브는 이건 유명한 귤릭의 이론입니다. 귤릭. 포스코브는 아까 귤릭이라는 사람이 잠깐 나오는데 포스코브는요. 이 귤릭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것으로서 이제 최고 관리자가 수행해야 될 기능에는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를 첫 글자를 떠서 포스트코브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다음에 3번 행정은 실증 학문뿐만 아니라 가치지향적 규범적 성격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행정관리 정책 형성에 대한 영향력 증가는 대의제의 정책 행무성을 강화한다.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독해가 잘 안 되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 행정관료의 정책 형성 기능에 대한 영향 기능. 이 말은요, 행정이 정책 기능을 강조한 거예요. 이게 행정이 뭘 강조했다? 행정의 정책 기능을 강조한 거게. 그럼 이걸 다시 하면 어때요? 정치행정 이론론이 돼요. 정치행정 이론에 나온 시점 언제 나오게 되었다? 1930년대 이후에 나오게 되었다. 1930년대 행정국가화 추세와 함께 나오게 되었다. 1930년대 행정국가 추세에서 나오게 되었다. 대의제라는 개념을 강조했던 시점은, 대의제를 강조했던 시점은 19세기에서 강조했던 시기였기에 19세기에서 근대에서 강조한 게 대의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요거 사이에서는 약 50년 정도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의제의 정책 책임성, 대의제의 개념을 강조했던 시점은 19세기다. 그래서 이게 요 두 개가 연대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연대가 다르다. 자, 앞쪽에 해당되는 것은 요 시기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뒤쪽은 이건 19세기에 나왔던 것이다. 자, 뭐 그래서 이제 4번이긴 한데 이제 이걸 이제 패싱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자, 다음 13번 들어갈 차례인데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